말씀을 나눌 단어만 좀 나열을 해볼까 합니다. 소학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소학 그러면 어떤 그 영상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좀. 소학이라는 글씨를 넣으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돈 얘기하셨는데 돈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정신이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정신. 그리고 이 소학을 배우면 돈을 잘 벌겠습니까? 돈 버는 거하고 틀렸습니까? 잘 볼 것 같은데.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소학하고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정신하고 금방 물질이라는 말이 연이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물질. 그 다음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존재의 대중지. 이게 아마 전인교육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사실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대 이야기로 좀 꺼내보자면 통합이라는 말로 용어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뭐를 통합을 할까요? 이미 여기서 쪼개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근대화라고 하는 시절에 쪼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시험을 위해서 답을 적어드린 겁니다. 이 답만 적으시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15분입니다. 소학이라는 책이 지금 요즘에 점점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책인데요. 소학을 보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조선왕조실록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전체에서 어느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열어놓고 소학이라는 단어, 효라는 단어, 제가 찾아보고 싶어하는 단어를 찾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왕조실록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에 효자가 빠지면 실록 기록이 물론 아니기도 많아요. 효자가 빠지고는 이야기가 구성이 안 되고요. 교육 얘기가 나오면 소학이라는 책이 빠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특정 시대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소학이 끼고 다니다가 불신검문에 걸렸을 때 잡혀간다는 얘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조광조의 그 사화 때문에 이제 그런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 시기 아닌 시기 등등에 따라서 왕조실록에서 거론되는 횟수와 대상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말씀은 아닌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첨예하게 건드려지던 이야기들이 소학이었다.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소학이 뭐냐? 소학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 있었던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누가요? 1300년대 송나라 때 한참 뒤에 와서 주자가 정리해놓은 것을. 그럼 우리하고 중국 것 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사림이라는 사림파들이 주자를 우리에게 갖고 오면서 어떤 글씨가 볼까요? 제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강의 제일 못하는 사람이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수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글씨를 좀 정성껏 써야 되는데 이게 말만 하다 보니까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좀 점핑하겠습니다. 소학은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소학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사님이 뭐 전반적으로 저만 빼고 다 신뢰요.
성경이 어떤 책이십니까? 되게 이게 교수가 강의를 잘 못하듯이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성경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용도로 쓰이지요? 네, 뭐 어떤 말씀이든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라고 해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든 소학에다가 그 말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학의 내용이 인류가 탄생되어서 역사서로 남았을 때부터 기록들 중에 제일 선하고 모험되고 옳고 따라했으면 좋은 글들을 무려 4,000년 동안을 모아놓은 것을 4,000 넘은 뻥이다. 3,000년. 그것을 1300년대에 주자가 모아서 엑기스로만 다이제스트 만들어 놓은 책이 소학이다. 누가 배우라고? 어린아이들이 배우라고. 어린애들이 배우라고 한 이야기가 왜 왕조실록에 나옵니까? 어렸을 때 못 배웠으면 어른이 돼서도 하라고요. 어렸을 때 배워서 어른이 알아도 하다가 잊으면 다시 열어보라고요. 누구 보고요? 왕 보고요. 세자 보고요. 뿐만 아니라 대감집 자녀들은 물론 일하고 있는 왕만 공부하나요? 왕은 공부할 때 경연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세자는 공부할 때 서연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때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같이 해요. 왕의 선생님, 왕의 신하. 세자는 물론 선생님들이겠죠. 그 선생님 누구예요? 지금 현직 대감년들이에요. 영의정이에요. 주로 이제 그 부제학이 주관을 합니다. 우리 부제학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뭐 문교부 차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서울대학교 총장 정도라고 봐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제학이 세자를 놓고 교육시킬 때 뭐를 소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맨날 수학만 하진 않으니까요. 수학 끝나고 그 다음에 논어하고 논어 끝나고 효경하고 효경 끝나고 중용하고 중용 전에 대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학과 이어서 대학까지만 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바르고 옳고 귀한 삶을 습으로 몸으로 체득하도록 되어 있는 교본이 수학이다. 그 수학의 교본을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시험 보겠습니다. 대학. 네. 대학 가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다녀야 돼요. 그래서 논어, 효경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학은 진짜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대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요. 수학에서는 정신을 강조를 시키고 몸을 습득을 시켰는데 대학에서는 드디어 물질 문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면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그래서 덕을 밝히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새롭게 하고 친하게 하고 뭐를 선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라라는 대제목을 놓고요. 그걸 삼강령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8조목이 있는데요. 정심, 성의, 이거는 마음입니다. 소화기 세픈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경물, 사물을 격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경물은 뭡니까? 이것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서 돈덩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듯이 우리 고전에서요 돈 버는 방법들 교육시켰습니다. 경물치이지. 경물은 사물들을 들여다보고 지혜를 끝까지 찾아라. 이것이 지금 창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심정의 경물치지. 이거 조금 생소하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앞에서 수신 이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들여다보고 이치를 깨달아라. 경물치지. 이 교육이 우리 동양의 교육이었습니다. 바로 정신 중심의 교육이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물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물질 중심 패러다임 바뀐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행복하고 물질 만들기에 좋은 세상을 줬습니다. 그 다음 물질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아쉽기 시작했습니까? 정신이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 김종태 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 전인교육을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손주들을 보셔야 될 행복을 보셔야 되는데 목사님들 여기 모셔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재밌어서 오셨던 거예요. 뭐가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정신이 꽉 차여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보는 것이 물질이 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큰 놈처럼 보여야 될 물질이 돌처럼 돈으로 돈이 역시 좋은 거 돌처럼 보이다 보니까 나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우매한 백성을 위하여 좀 한번 깨우쳐주자라는 마음을 합하신 걸로 보고요. 그러면 근대가 뭡니까? 근대가 바로 서양으로 보면 중세요. 르네상스까지 볼 수 있고요. 바로 소학이 만들어진 시대가 근대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아마 소학을 아시거나 동양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소학이 만들어진 시대가 무슨 근대인가라고 하실 거라고. 그러나 저는 주자가 소학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동양에서 근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자가 있었던 시대에는 이미 제지, 총포, 화약 이런 천문, 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양이. 그런데 그것을 계속 더욱 거듭 발전시키는데 약했을 뿐이고, 그리고 서양에서 근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왜요? 과학화라고 하는 세밀한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제가 안 쟀습니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정신은 이렇게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저게 뭐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치, 원이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다르십니다. 그럼 원을 제가 반쪽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잘못 쪼갰나요? 저는 맨날 이거 쪼갤 때 잘못 쪼개요. 이렇게 쪼개요. 이거는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네, 태그. 태그가 뭐냐면 음이고 양입니다. 음이 도르니까 양이 된 거고요. 양이 다시 도르니까 뭐가 돼요? 음이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뒤집고 바뀌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동과 서가 생기듯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물질을 만들어내고 하나가 만들어서 만들어지고 만들어내고 합니다. 조금 엉뚱한 이해인데요. 철이 단단합니까? 무릅니까? 무르고 단단. 감사합니다. 철을 제일 처음 만들어냈을 때는 지금 철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이 변하고 그게 뭐예요? 합금이 되어서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발달이 온 거거든요. 이미 동양의 정신에서는 이러한 물질의 변화 추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문장으로만 끝났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돌고로 하지 아니하고 쪼개고 자르고 나누고 분석해서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하지 아니하고 요거 하나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의술이다라고 하면 이 의술 라인에서 내과, 외과, 정신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이렇게 쪼개고 자르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뜻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쪼개고 나누어서 본 거거든요. 바로 근대의 정신들이 이렇게 쪼개고 나누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 분야가 월등한 과학적 물질 문명의 성과를 낳은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고 행운이고 잘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존재의 대둥지라는 것은 아까 이런 태극문이었었다라고 하기로 한다면, 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만 제가 설명이 지금 너무 축약이 되어서
그게 존재의 대중지라고 우리는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과학화되었죠, 시민화되었죠, 민주화되었죠, 개인적이 되었죠, 합리성만을 따지게 되었죠, 내 것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주의가 되었죠. 이것이 근대화의 특징인데 나눠보다 보니까 전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이 뭐라고요? 지금 제가 주로 얘기한 거죠. 개인주의, 민주주의, 시민주의, 합리주의 전부 다 어찌 보면 존재의 대중주의 입장에서 보면 왜 따져? 그게 뭐 중요해? 넌네 것만 봐.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보는 것이 뭐다? 근대화다. 근대화를 좀 제가 좀 폄하한 것처럼 보여 죄송합니다만 이 근대를 이제는 뭐 하자? 다시 수학으로 가보자. 수학은 전근대의 글입니까? 근대의 글입니까? 답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전근대에 있었던 글들을 모아서 근대의 관점에서 정리한 책을 수학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학에는 뭐가 있어요? 전근대이게 있고 근대이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대시대에 다시 돌아다 봐서 쪼개져 있던 것을 다시 한 덩어리를 묶어서 이 원 속에다 다 집어넣는다면 근대를 벗어나는 탈근대의 정신이 될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그 통합의 정신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다. 이게 뭐가 소학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소학이 묻혀진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의 책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경험들을 모아 쌓아놨던 것을 근대의 첫 시점인 1300년대 동양에서 불기 시작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끌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 왜냐하면 과학 쪼개진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쪼개진 것을 묶는 것은 오히려 더 유익한 작업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는 수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서 수학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김빙필이 수학동자라고 해서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조선시대의 어르신입니다. 유학자입니다. 김빙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학을 어렸을 때 미처 알지 못해서 못 봤다면 그때 당신 나이가 35입니다. 나는 35인 이날까지도 여전히 수학을 배우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 책을 보는 데는 불과 6개월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것만 전념해 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틀이면 됩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이틀 동안 한번 읽어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미 1400년대에 김병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유학자가 한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학에 대한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2분 정도. 지난 시간 말씀. 존재의 대중지인가요? 네네.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로 있다라는 것. 둥지. 그 세 둥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둥지 안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래 하나였다라는 태극의 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개념인가요? 그렇죠. 우리라고 봐도 좋고요. 그렇게 우리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 너, 우리 이렇게 넷 나눠놨던 1, 2, 3, 4분면이 원래는 하나로 있었다라는 것이 대둥지 말이고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을 나눈 게 바로 근대의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 나눠졌다라는 말씀. 이거를 다시 묶어가자는 거죠. 대둥지로. 대둥지. 근데 똑같은 말씀은 안 되니까 통합의 대둥지. 통합이다라는 말로. 아주 좋은 말씀이요. 자, 다른 분 질문 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명희 목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들었는데 네. 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정말 꽤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처음에는 도덕적 개념인가 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도덕을 넘어가서 네. 근본 하나에서부터 출발이 됐네요. 교육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누어졌던 거 원래는 원인데 음. 과학이 계속 쪼개서 네네. 소립자까지 이제 미립자까지 들어가는 면에서 네. 이제 전체 통으로 이제 그 자체를 놓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성경이나 네. 수학을 네. 알거나 네. 근본에서는 같을 수 있다 네. 하신 말씀이 네. 굉장히 공감 아, 갔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질문은 그 내용도 수학에 있는 글이나 성경에 있는 거나 네. 시대와 배경이 다를 뿐이고 네. 역사냐 아니 역사 수학에도 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 시대적 배경만 다른 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쓰여진 목적이 다르다는 것뿐이죠. 네. 네. 네, 아유, 제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유치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 소학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탄생됐는지 아, 네. 그 네. 근본적인 그 배경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너무 소중한 소학이라는 글자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수학여행은 수학책을 얘기하는 건데 수학책은 1300년도에 쓰여졌고요. 사실은 소학이 공자보다 2000년 전에 수학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다 멸실되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수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경전을 통해서 알고만 있는 거를 주자가 다시 그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학책이 필요해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말년에 이게 도가 튼 다음에 한 거예요. 도가 튼 다음에 수학이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 과거에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한다고 만들었는데 원래 수학책의 전형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은 질문 아니시지만 수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그렇게 해서 주자가 왜 그걸 나왔겠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을 했고 그 후에 한나라, 당나라를 지나면서 유교가 그때는 유교보다는 유불성이라고 해서 불교, 도교, 유교 이것들이 그냥 같이 섞여져 나왔습니다. 주자는 성리학이라는 성증리를 줄인 건데 이때부터는 중국에서 철학이 형이 상하게 됩니다. 주자부터. 주자 이전에는요 선진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진나라 이후지만서도 주자하고 주자 이전에 북송모자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학, 공자학을 철학적 관점에서 공부하기 이전에는요 그냥 공자왈, 맹자왈로만 왔는데 주자가 그때부터 철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철학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경물치지라고 하는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아까 근대화의 시점을 주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대화를 하기 위하여 주자가 어린아이 교육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이 바로 8살부터 15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살 이전에는 천자문 같은 거, 경목욕을 이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만 글자 깨우치는 몽학서적을 한 다음에 수학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재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한국 멘토링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전인교육인데 소학이라는 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인화시킬 수 있을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예. 그 사용 방법 어떻게 하면 네. 이 소학의 그 내용을 가지고 네. 어떻게 활용하면 네. 한 사람이 전인화될 수 네, 있을까? 우선 그래야 책을 읽어야죠. 수학을 읽어야 되고요. 근데 수학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읽은들 어쩌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수학 코칭이라는 책을 사실은 오늘 제가 한 권씩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못 갖고 왔어요. 언제든지 시간 되니까. 수학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멘토링 회장님이시자 코칭계의 또 그 거목이세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멘토링과 코칭을 좀 또 나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코칭은 누가 코치가 옆에 있어도 좋고요. 스스로 하는 셀프 코치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학은 셀프 코치로 가는 게 훨씬 맞다라고 보여서 셀프 코칭 할 수 있는 소학 코칭. 소학에 있는 구절들을 내가 익히고 습이 되어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코칭의 방법으로 드디어 이제 곧 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연습 출간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나올 거고요. 그 관련된 책들은 제가 다음번 올 때는 좀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네. 네,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전인 교육이 되고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코칭 기법까지 해서 소학 코칭을 한번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